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돈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세봤자 내 돈 안 됩니다. 내 주머니 그럴 때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세요. 돈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의존심이 확 생기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인데 내 돈도 아니고 생전 그 사람 나 줄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돈에 이렇게 의존심이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 그렇죠. 의지하는 심리예요. 그게. 아마 그런 심리는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죠? 내 돈이 아닌데 남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거기에 의지하고 싶으면 내 것도.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자기 안에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을 알아차리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식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 우리는 인간은 중생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에 의지하느냐? 사람에 의지한다. 물질에 의지한다. 정에 의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열애도 부처님도 의지합니까? 의지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래 열애도 의지하면서. 열애 같으면 의지해서 살 것 같지 않죠? 보통 그런 고정관념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열애도 의지하며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제자가 뭐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지한다. 법에 의지해 산다. 그러면 또 법이라고 뭐 이렇게 텍스트가 있는 줄 알죠. 우리는 또 경전이 부처님이 경전에 의지해 살 리가 없잖아. 그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존재체는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강박관념적으로 자기가 좀 헤매면 무소의 뿔처럼 나는 혼자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는데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존재가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죽비가 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혼자 죽비가 서 있나요? 무엇에 의해서 서 있죠. 이제 지금은 최소한 스님의 손에 의존해서 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땅에다 이렇게 세워놔도 땅에다 박아놔서 서 있다. 그러면 얘 자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의지해서 얘가 서 있는 거죠. 이런 무생물도 그래요. 자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연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게 연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의 돈에 관심 있는 마음을 즉시 알아차리면서 코를 딱 걸어서 돌이켜라. 나에게로 땡겨라. 그래서 내 주머니를 살펴서 10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에 만족을 해라. 그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진도가 교재가 54쪽인가요? 챕터 4번째. 책이 없는 분들은 같이 보세요. 네 번째. 무념위종이에요, 스님? 네. 무념위종. 무념위종. 무념으로서 종으로 삼는다. 으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마르종자. 본문을 읽어보면 교재 54쪽이죠. 챕터 4 아자 법문. 아자 법문. 종이 종상 이래 돈점 개립. 여기까지 하면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돈점을 세웠다. 개립. 이 교재에는 개립, 무념, 위 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다시 끊었습니다. 위가 내게 빠졌네. 어쨌든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돈점을 세웠다. 그러니까 단박에 깨닫고 또는 점차적으로 깨닫고 이런 돈오 또는 점오 이 이야기를 세웠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해능선사는 무엇을 주장했죠? 돈오를 주장했습니까? 점오를 주장했습니까? 돈오죠. 네? 단박에 깨닫는 거를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은 자기는 여태까지 내 법문은 돈과 점을 모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했다. 개립 이렇게 되죠. 돈점 개립. 말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 모두를 돈과 점을 모두 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돈오를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 문장에는 점오도 기죠? 주장을 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돈, 점, 뭐 단박에 깨닫는 것도 또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도 두 개 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 아닌가. 아 그걸 다 그 두 개를 다 두 개 다를 세웠다 그러잖아. 여기 지금 해석으로 보면 네. 기죠? 근데 주장은 뭐를 주장한 거예요? 돈오를 주장했는데 세운 거는 두 개. 두 개 다 돈점을 다 세웠어. 왜 그랬을까? 번호를 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습관으로 계속 들어야 된다. 그건 점수. 닦는 것이 이제 점점 점차적으로 꾸준히 닦는 게 이제 점수라. 그러니까 돈오 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능 대사는 돈오 돈수 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말로 이게 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세웠다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개립 모두 그렇게 세웠다 이거야. 돈점을 모두 세웠다 이 말이죠. 세웠다. 주장했다가 아니고 세웠다. 그러니까 돈오 단박 깨달으는 돈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반적으로 어떤 개념이 쓰게 되죠? 돈수. 돈수. 치고 닦고. 그러니까 돈오, 돈수는 같은 계열에 속하고 이거의 반대 개념이 점오, 점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단박을 깨닫는
돈호를 주장했어. 그러면 무슨 개념이 또 쓰게 돼? 무엇에 대해서 또 논하게 돼, 그러면? 사람들이? 점호에 대해서. 그렇지. 나는 단박 깨닫는 돈호에 대해서만 계속 가르침을 주고 주장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논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또 서? 점수를 논하는. 돈호의 반대 개념인 점호에 대해서 네. 상을 세워야 될까? 세워지게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논하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돈호를 이야기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개념을 설정하게 돼요? 세우게 돼? 점수 네, 그거와 반대된 반대되는 게. 점호. 단박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깨닫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두 개가 서로 비교돼서 그것을 통해가 두 개의 상반된 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가 받아들여지고 설정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돈오를 주장하지만은 무엇을 세우는 꼴이 돼? 점호. 그렇지, 점호 두 개. 그런 자기 주장을 좀 객관화된 측면에서 논한 이야기 같아, 내가 볼 때 이거는. 아자 법문 종상이래로 돈점 개립했다. 나의 법문은 예부터 지금까지 돈점, 뭐 예를 들면 돈점의 논쟁을 키워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무념 무종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했는, 이게 도낭본에는 무념 무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념 위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자가 아니고 무슨 자라고? 본래 무종이에요. 그런데 무자를 위자로 바꿔놔서 해석을 어떻게 돼? 위종으로 하면 무념을 종지로 삼는다. 이렇게 됐죠. 지금 해석이, 책 해석이. 그런데 그게 도낭본에는 위가 아니고 무다. 그러면 무념 무종이라는 얘기예요. 54페이지. 그러면 생각도 없는 것이고 또 뭣도 없는 거야? 위가 아니고 무라고 가로쳐놓은 게 도낭본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 거다. 그 다음 구절이 무상, 여기도 또 위가 아니고 무란 말이에요. 도낭본에는 무상이고 무체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 무자를 위자로, 무자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도낭본에는 그 위자가 없고 무자다 이 말이에요. 무념이고 무종이고 무상이고 무체인 거예요. 그래서 무주 그 다음이 도낭본에도 그때는 위로 돼 있어. 무주 위본이다. 근데 여기 책에는 어떻게 됐어요? 무주 무 위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해석이 좀 달라져. 그러면은 무상으로 몸을 삼고 머무름 없음, 무주 없음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도낭본에는
이 책에 있는 그 무자가 없이 그냥 무주 위본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나의 법문은 쭉 돈점을 세우게 된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해능선사는 도노에 대해서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점호도 세우게 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무념이고 무종이에요. 생각도 없고 그리고 무종. 책에는 위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종이다 말이에요. 종지도 없다. 그리고 무상이고 무체이다. 모양도 없고 그 본체 몸뚱이도 없다. 그러니까 머무를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무주 위본. 머무를 바가 없는 것이 기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좀 이해는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겨야 돼. 저는요. 네. 그러니까 무념 무종 하면은 뭐 생각도 없고 종은 뭐 이거요. 그러니까 종갓집 종자예요. 으뜸.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근본도 없다. 아니 으뜸도 없다. 이거하고 무념 위종은 생각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니까 위하고 무는 완전히 다른 뜻인데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른 뜻이죠. 무념을 종지로 삼는다 이 거예요. 네. 무념 위종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도낭본에는 무념 위가 아니고 무념 무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무상 위체하고 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것을 체로 삼는다와 상이 없는 것 상도 없고 체도 없다. 모양도 없고 몸도 없다.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뜻을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 나는 무상 여기를 보면 무상 무체가 맞지 않나? 저는 돈호와 점호를 시커 세워놓고 거기서 얘기를 기준을 세워놓고 얘기를 세워놓고 세우게 된 꼴이 된 거죠. 세우게 된 꼴이 되었는데 다 무념 생각도 없고 뭐 종지도 없고. 없고 이거는 뭐냐 이거죠. 생각도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없겠지. 없다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무자를 위자로 했잖아요.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인가 근본으로 삼는 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주 위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대로 해석은 똑같아. 도낭본이나 거의 의미가 같아. 뭐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야? 무주 위본. 머무르지 않는 걸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무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데 무념이라는 것을 위종, 응? 이 책대로 해석하자는 말이야. 무념이라는 것을 종지로 삼으면 거기는 머무른 거야, 안 머무른 거야? 머무른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구절에 위배되는 말이 돼버려요. 여기 위자를 쓰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자가 쓰면 안 되고 도낭본에 있는 그대로 무자를 써야 맞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문자를 바꿔서 해석을, 왜냐면 좀 미끄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뒤에서 본질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위배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돌이킴하고 알아차림 수행을 해보면 기존에 번역을 해놨다든지 한역을 해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이 보여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의문이 무조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 큰 스님이 해놨으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쭉 가르쳤던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그 심리도 이게 심각하게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제 주장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도 내가 열애가 말했다고 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오는 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아라. 그것을 네가 가져가서 숙고하란 말이에요. 명상하고 수행해서 숙고한 다음에 타당하다, 옳다고 했을 때 그때 믿어라, 그때 따라라 그랬어요. 부처님 자체도. 부처님 하신 말씀 가지고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선사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나 얼마든지 뒤집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자법문이 종상이래로 내가 여태까지 법문을 쭉 해왔는데 돈점을 세워버리는 꼴이 됐다 이 말이야. 돈점, 개립.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 자르지 않고 뒷부분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이 지금 기존의 교재에 나와 있는 한문의 내용은. 근데 여기서 나는 개립에서 끊었다 이 말이에요. 돈점, 개립으로. 그러니까는 이 육조 해능 대사가 의식이 갖는 한계를 자기 것을 예로 해가지고 의식의 한계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공표한 거예요. 내가 계속 도노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도노를 주장하면 할수록 무엇이 반대적으로 세워진다? 점호.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상을, 도노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는 점호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은,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인 점호를, 상을 더 세우는 꼴이 된다. 그래서 돈점, 개립, 그래서 립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런 현실이다 이렇게 딱 대전제를 한 다음에 그래 놓고 무념이야, 생각이 없어, 또는 무종이야, 무엇이 그것의 종지다, 그것이 으뜸이다, 그럴 만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도노 개립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돌이켜봐라 이 말이야. 무념인데 무엇을 세우느냐 이 말인 거죠. 무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무념인데 무념을 종으로 삼아라. 무념인데 뭘 종으로 삼아? 그렇지, 삼을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는 도난번의 무종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추구할 종지가 없는 게 맞죠. 네. 내가 머리에서 무엇인가 떠올랐다면 그게 무념이야, 유념이야? 유념이야. 아, 저거 무자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무인 상태예요, 유인 상태예요? 유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념, 무종 이렇게 했는 게 도난번에 나와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무상이고 무체고, 무상을 위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밑에는. 네. 무상을 체의 근본으로 체로 삼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몸뚱이로 삼아?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분석해 보면 금방 모순된 상황이 나와버리죠. 그런데 이게 구두선, 앉아서 무엇인가 개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개념의 형태에 있을 때는
지금 이 교재에 나왔던 대로 위자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왜? 어차피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념, 상이 필요하죠. 이미지가. 그죠? 공이라는 걸 논하려고 그래.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공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이라는 뭐가 필요해? 상, 이미지가 필요하죠. 방정식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에요? 무슨 값?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네. x값이 무슨 값이에요?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모르는 값을 설정해 놓은 게 x라는 거잖아. 예? 모른다는 거를 전제로 풀어나가는 거 뭐냐면 방정식이죠. 네. x 방정식이잖아. 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설정해 놓고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고 과학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예. 그러나 그 모르는 것에 궁극적으로 우린 찾을 수 있다. 값을 찾아내자는 게 이제 수학이고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상의 값을 세워놓는 거야. 이것을 모양화하지 않으면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은 앉아서 연구만 합니까? 가서 두드려서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까? 수학자들은. 앉아서 연구만 하죠. 그러니까 뭐만 필요해요? 논리. 개념이 필요한 거죠? 네.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의식의 상황과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 그것을 추론해내는 사람과의 의식의 차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생각으로 끝내려는 사람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개념. 상이 필요한 거예요, 상. 이미지. 설정값이 필요해, 설정값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뭐 가르침이든 선사의 말씀이든 기록에 남은 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X값. 상이 필요하단 말이야. 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줘야 돼. 그러면 공이 아니죠. 있잖아, 공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의식이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용하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불교학 또는 구두선 의식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시위. 그래서 입, 무념, 위종. 이 나와요? 여기는 똑같죠. 뭐 바꾼 거 없죠. 무자를 위자로 바꾸고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는 요거하고 요렇게 두 구절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위자를 넣어야 문맥이 맞겠다 해가지고 이제 무자를 없애고 위자를 넣고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뒤에 문구를 내는 걸 보고. 그래서 무념을 종으로 세운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무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념을?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 무슨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앞에 여기 보면 여기 시이, 입, 무념, 위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앞에 입자만 전에 했던 내용하고 같죠? 무념, 위종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계립, 설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자만 차이가 있죠. 입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면 앞에 그 위종으로 그 교재는 돼 있잖아요. 그대로 놓고 해 봅시다. 무념을 종으로 삼는다 이 말이잖아.
무념, 위종 이렇게 하면. 네. 그죠? 그럼 앞에 입자가 들어가면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입은 세운다 그 뜻이야. 세운다. 억지로 세운다 이 말이야. 뭐라 그랬어요? 무념 그 교재에 보면 그냥 앞에 보면 무념 도난본에는 원래 무정. 무종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무념 무정. 위 종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일단 그냥 무념 위 종을 놓고 보자고 그냥. 그러면은 이 해석이 어떻게 돼? 무념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앞에 문장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입자 지금 문장은 입이 있어. 입 무념 위종 이 입자를 넣으면 어떤 차이가 있어? 없는 거 세우는 거잖아요. 삼는 것을 그러니까 무념 위종을 논리로 세운다. 그렇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억지로 무념이라는 것을 억지로 이런 개념을 세운다고.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억지로 내가 세운 거니까 내가 공이라는 개념에 내가 억지로 공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세우고 있구나를 인지하면 이 공이라는 거에 빠져요, 안 빠져요? 공의 개념에 안 빠지죠. 맞아요. 이 공이라는 것을 가차로 내가 썼다. 아까 내가 x값을 얘기했듯이 내가 모르는 값을 가지고 얘기하려니까는 안 보이니까는 그냥 보이기 위해서 x값을 내가 x라는 것을 문자를 만들었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세우면 이 x값에 대해서 붙들림 빠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는 입, 무념, 위, 종이라고 여기서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문장은 위가 아니고 뭐였다고? 무종이었다고요. 무종.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하니까 종으로 삼아야 될 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에 입이라는 건 있지만 어쨌든 무념을 위종을 종으로 삼는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때요?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가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 추구해야 되잖아. 종지를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계속 궁구해 나가는 게 이제 예를 우리가 참선이라 화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계속 궁구해 나갈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 개념을 세워야 되니까는 여기에서 이런 혼돈을 겪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교재에다가 쓰신 분은. 그래서 그 앞문장도 도난본에 있는 무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위로 바꾼 거예요. 위로. 근데 앞에 입이 있을 때 위지 입자를 쓰지 않을 때는 이게 무자가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연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공부가 돌이킴이, 자기 의식의 돌이킴이 없으니까 대승본이나 뭐 덕이본이나 정보본이나 다 이 무자를 없애고 또는 위자를 그냥 썼어요. 위자를. 여기 성철 스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도난본에 있는 그대로 무자로 해도 훨씬 더 정확하게 뜻이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그 옛날 당시에도 이런 연구를 했을래나 안 했을래나 모르겠네. 하셨겠죠. 안 했으니까 이게 무자를 위자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이제 나는 판단을 하는데 제 말이 뭐 맞다는 건 그분들 아니고. 생각은 무념무정이라는 게 맞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배우는 사람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게 쓸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그럴 수는 표현을 있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그렇게만 표현을 해야 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치. 계속 앉아서 추구를 하는 개념을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분들은 공부를 한 분들이고 동생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주로 했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요. 그는 이제 하근기, 초기 근기한테 방편상 그렇게 그렇지. 할 수 있잖아? 응. 그러면 그 초기 근기가 끝날 쯤에는 다시 그것을 파해주는 말을 해줘야죠. 그렇지. 그럼 그때 스승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사후 관리에 관계된 책이 또 나오든가, 아니면은 꼭 이 부분은 너희는 초기에 초보 때는 이 위자로 해야지 네가 이해가 되니까 했는데 사실은 무자야. 이렇게 다시 말해줄 사후 관리를 해주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근데 그것이 없이 요것만 달랑 남아 있으면은 이거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입자 없고 무념, 무종여야 돼. 응.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기, 무념이기 때문에 종지로 삼을 것도 당연히 없는 거야. 이렇게 바른 인식이 있은 다음에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 그러죠? 가상으로 뭘 세워놔야죠. 그래서 입, 그 다음 문자는 그래서 시이, 입, 무념, 이, 종. 이렇게 뒤에 부연 설명을 하면 본질은 다 없는 게 없어야 맞는데.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으려면 가상으로 X값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이 필요했던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도낭본이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거다. 그리고 다시 반복이 돼요. 차 교문이죠. 차 교문은 입, 무념, 위종. 이 가르침의 법문은 또는 이 가르침의 시작은 세운다 이거야. 같은 말이죠. 임, 무념, 위종. 반복이면서 또 강조해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법문을 하려면 우리가 모르는 X값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뭘 좀 이야기를 하든지 논하든지 뭔 얘기는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그런데 이 상황이 충분하게 자기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X값에 빠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공이다. 그래서 공이다. 그러니까 공은 뭐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없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없는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앞에다 뭘 써? 진공. 진짜 없어. 진짜 공이야. 진짜 공이라니까 야 이제 원래 공이면 아무것도 없어야죠. 그렇지. 네. 그래서 진공도. 근데 진짜로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진공이라고 하는 건. 그죠? 근데 우리 의식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의식의 차원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없다. 비었다. 그러니까 비었다라는 진짜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비었다라는 우리의 이미지, 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상을 또 깨려니까 앞에 진짜 참 진짜를 넣은 거야. 진짜 없어. 그러면 야 진짜 없네? 그럼 진짜 없는 거 가지고 가르침에 전달이 안 되죠. 논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있어. 진짜 없는 거 갖고 아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자체 부정이 되니까는 앞에다 또 한자를 넣어. 묘유. 진공, 묘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공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가 필요했고 유자가 필요했고
유자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의 의식의 한계 때문에 그래. 인지하는 의식의 한계. 근데 이걸 우리가 진공묘 이렇게 쓰면 또 갑자기 또 뭔 생각이 또 떠올라. 이거 진공묘라고 딱 하면 공해무한 예매한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냐고. 가짜 공들이 응? 그럼 진짜 아니, 공유파 묘하게 있는 거를 찾잖아요. 의식에서. 공을 찾게 되지. 예. 이렇게 의식의 한계를 갖고 있다니까. 네. 처음에 없다 이거야. 그냥 공이야. 처음에 없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죠? 없는 건 인지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네. 인지할 수 없지. 어. 진공이라는 그러니까 진짜가 필요했던 거야. 진짜 없는 거야. 그 진짜 없는 거 갖고 설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있다고 해줘야 돼. 그런데 있다고 이제는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반된 말이니까는 너무 모순된 말이니까 앞에다가 묘자를 묘하게 있는. 그러면 우리는 또 진공묘 딱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시 의식은 어디로 가? 다시 있는 쪽으로 가. 다시 묘하게 있는 게 뭐지? 예,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들 수행을 하고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식의 구조가. 우리는 인식한다, 인지한다 한다는 것은 없는 거는 인지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상, X값을,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을. 할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나마 이제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야지. X값을 보면서 X값에 붙들려 있나 순간순간 인지하면서 돌이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식의 한계예요. 그건. 우리의 인식의 한계. 그러니까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도낭본에서도 6조 단경의 도낭본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접했죠. 다음 문구는 세인, 이견, 불기, 어념. 세상 사람이 견해를 버리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약, 무, 유념. 만약에 생각 있음이 없다면 그런 뜻이죠. 만약에 무념, 역, 분립. 무념 또한 세울 수 없. 이해가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쨌든 생각은 계속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다. 어떤 대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의식의 인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개송처럼 그 다음 구절은 얘기한 겁니다. 지금 교재와 제가 다르게 한문을 끊고 있죠? 네. 무자, 무와 사. 없다라는 것, 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도대체 무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뭔 일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자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염자, 무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 무자와 염자를 구분해서 지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염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을 생각하는 거냐. 응? 그 무자라는 것은 무자 이상 제 진로 이렇게 돼 있죠.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이상. 두 가지 상. 두 가지 상이 뭐예요? 두 가지 상이 상대적인
두 가지 상. 다른 상. 이것 말고 이거다 하니까 뭐야? 저것.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상. 모든 번뇌가 그 번뇌를 여인, 떠난 그런 것이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것 자체도 좀 여러분 많이 헷갈리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의 주제는 뭐냐면 무념에 관계된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념이라는 것을 얼만큼 인식하고 돌이키면서 살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제가 되게 좀 잘 와닿지 않죠? 네. 멘붕이 오고 네. 생각이 없이 살아요. 생각이 없이 산다고? 아니 생각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네.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야, 그게? 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치를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할 거냐, 결과치를 사량 분별하는 그런 의식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중생들은. 그래야지 이제 현실을 헤쳐나가 사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생각이라는 것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돌이키지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구조적인 특성을 한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이라는 작용, 이 작용을 우리는 전혀 인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그 결과물에서 사량하는 것, 선택하는 거죠. 정리하고. 그 부분으로만 기준해서 너희가 살고 있지 않니? 그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그게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고.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들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잖아. 어떻게 요 과정을 아는 게? 아니 결과 생각 없이 사는 게 생각 없이 생각하고 살지. 생각하고 생각 없이 생각한다니까? 생각 없이 살아도 저 무념을 모르는데 뭐 생각 없이 산다고 크게 인생의 어떤 결과나 뭐 과정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산다고 해봤자 어디를 벗어날 수 없다? 사량? 분별하는 이 작용만 하고 있어. 우리는 사량 분별만 하고 사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사랑하냐 나쁘냐 내가 어떠냐 그러냐 계속 구분하고 분별하는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흐름에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탈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량 분별하는 특성을 이 사량 분별하기 전의 걸로 돌이켜서 이 생각이라는 요 흐름들을 사량 분별하는 능력은 있으니까 이거를 사량 분별을 해봐라 이거지. 예, 알아차림이 돼야 요거를 사량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기계적으로 너희가 사량 분별을 한다는 이 결과 가지고 맨날 사는데 요거 가지고 써먹고만 있는데 지배당하는 거지. 말이 써먹는 거고 여기에 지배만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사량심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사량 분별이라는 것의 뿌리를 봐야 된다. 관해야 된다. 이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에 내가 어떤 기계적인 특성,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사량했구나, 이걸 이렇게 분별했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얘는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내 자신 안에서 찾아내기 되기 때문에 그 사량 분별한 거에 내가 집착하는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해도 그 원인이나 이유를 다 알아버리니까.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그 내가 좋아했다라는 그 사량 분별심의 뿌리가 또 뭐였는지도
아니까 거기에 붙들림 현상이 그래.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탈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돌려야 뿌리가 보이죠? 뿌리에 관심을 갖게 하려니까는 무념이라는 화두를, 개념을 탁 강력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없다 그러지? 지금 무념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보통 이걸 별개다 해석을 해. 무념 그러면 이거는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어? 쓸데없는 생각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헛생각 또는 번뇌. 번뇌가 없는 게 무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못 들어지죠. 그 자체가 생각이. 근데요. 응. 생각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제가 생각을 이렇게 막 하다가요. 그저께 이거 생각 이거는 진짜 무네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생각일 뿐이야. 여기에는 현실적인 것도 건질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무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있으면 그 생각 이거 생각 아무 제가 무념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응.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생각을 나는 이렇게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해. 누군가를 그 사람이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걸 현실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날 미워한 게 아니고 이건 내 생각 속에만 있어. 이건 무라고.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생각 전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야. 그런 무념의 뜻은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과 낸 거잖아. 그렇게 사량한 거잖아요. 금방 그런 생각이. 네, 그렇게 사량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사량 분별이 또 작용돼서 붙들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들린 현상에 지나지 않아. 그것도 똑같이 사량 분별에. 그러니까 이 무념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 작용에 의식이 이렇게 이제 대상을 향해서 가잖아. 응?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항상 가는데 무념 해가지고 얘를 탁 쳐가지고 자기가 왔던 길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게끔 하는 침이지, 침.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위라고 보면 돼요. 쳐주는 거.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쳐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근데 지금 보살의 말은 이 쳐주는 이 무념이라는 이 행위를 이 자체를 또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념이라는 물리적인 물체가 와서 치였으면 내 의식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얘를 분석하니까 얘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생각이 더 무거워지고 생각이 더 많아진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가르침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만 하는 의식의 습관이 잡혀 있으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나 어떤 결과를 그냥 보고 끝을 내려면 그쪽으로 계속 치닫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올 때까지. 의식의 방향성. 의식의 방향성을 의식은 항상 방향성이 있단 말이야. 대상을 향해서 간단 말이야. 그것을 방향성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르침의 내용들인데, 행위들인데 본인은 이걸 바꾸는 걸 싫어해. 몰라. 그걸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돌리라고 쳐주는데도 그거를 사랑하고 그렇지. 있고 그거를 계속 그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 대상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또 사랑하니까 사랑할 양이 더 많아지고 내가 대상을 향해서 작용하는 의식의 습관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걸 바꾸면은 이제는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게 어색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해. 왜? 항상 대상을 통해서 의식은 그쪽을 향해서 작용만 했지 이걸 반대로 작용을 하는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어색하죠. 고집 센 사람은 억울해해요. 자존심이 세고 교만한 사람은.
제가 여태 억울했어요. 네, 억울하죠. 솔직해서 좋네. 그러면은요, 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무념, 그러니까 제가 그 뭐죠? 색이라 하면 물질에 머물고 공이라 하면 공에 머무는 찰나로 움직이는 그대의 마음을 관할지라, 제가 그 구절을 그때 보면서 이렇게 탁 충격이 들어갖고 아 이거구나 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이것도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돌린 게 아니라 계속 그걸 거기에 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잖아요. 아, 내가 이걸 몰랐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깨달았겠네. 이제 이렇게 붙들렸잖아요. 그냥 의식의 방향이 무엇인가 의해서 쳐졌으면 돌아오는 대로 그냥 관을 해야 되는 거죠. 관을 해야 되니까 어때? 거기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거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의미 부여를 하고 아,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근데 이걸 몰랐네. 이제 나는 좀 뭘 깨달았네. 한 네, 소식 했나.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방향을 쳐줬는데 거기를 다시 또 자기가 가지는 방향으로 다시 더 크게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작용하는 쪽으로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아상이고 이게 법상이고 이게 도구마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의식의 습관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기가 어려워요. 수행하는 사람들도.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습관 들이는 것밖에 없죠. 방법이. 삶에서 습관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그 의식이 대상을 향해서 작용되는 게 혼자 알아차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도반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같이 자주 봐야죠. 그래서 수행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것은 성문, 독각은 그래서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자기가 보는 것에만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식의 바깥을 인지하지 않는 세상, 인지되지 않는 세상을 그냥 인정하는, 그냥 놔버리는 이런 연습을 한 적이 없어. 오로지 다 확인해야 돼. 인식해야 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우리 오감 5가지 또는 6가지 의식, 이 6가지 가지고 다 확인하는 거야.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밖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면 5가지 감각, 6가지 감각 밖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경험하려면 오로지 또 그 5가지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대리를 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진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더워서 그런지 맛이 갔어. 제 방송을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